지금 두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허용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지금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예인 것 같아요.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학생들이 한번 와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돌아가면 이제 자기가 그럴 거예요. 지구상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가서 보니까 학생도 인권의 주체냐 이걸 가지고 아주 강한 컨트로버시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구사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아직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존재가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거기도 논문도 나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인권의식 수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도 그 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민주적 교양. 민주적 교양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민주적 교양이 필요하거든. 민주적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서 내 의견을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내 의견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죠. 그러면 민주적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요. 민주주의는 그 본질의 다양성이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것이지 이렇게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적 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민주적 교양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 총기 사고 관련해서 상원에서 청문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그 상원 의원들 논쟁하는데 화도 한 번도 안 내. 화도 한 번. 자기 말을 쭉 하면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문제인지. 그러면서 그 자기가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를 정확하게 돼요. 헌법 제 몇 조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고 부딪히고 하고 그래 공중부양. 이미 이제 저기잖아요. 우리 그라우또 학생인권조례가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현실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좋겠는데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교육감으로서.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응? 어떤 대한민국? 아직 인권의식이 떨어지는 대한민국이다. 그것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이 참 미안하지만. 교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권 그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질문하면 여기서 서로 자 교권은 뭐야? 라고. 교권은 뭐지? 뭐가 교권이야? 질문을 서로 한번 해보세요. 교권은 뭐야? 뭐가 교권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거의 내용? 교권의 내용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교권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수업권이죠. 그 다음에 학생 지도권,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평가권. 이런 것들이 교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요즘에 그 역사교과서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반대합니다. 시국선언 했죠. 그건 뭐겠어요? 의사표현의 자유예요. 그 의사표현의 자유와 수업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요. 의사표현의 자유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권, 학생 지도권, 평가권은 이것은 교사의 권리가 아니에요. 인권이 아니에요. 뭐냐? 인권이 아니면 권리가 아니다. 그럼 뭐냐?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과 권리의 차이는 권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행사를 해. 근데 권한은
내 이익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해서 행사를 해. 그러면 교사의 수업권에서 제3자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겠어요? 학생. 교사는 수업권이죠. 그럼 학생은 무슨 권이겠어? 배우는 권리? 세 글자로? 학습권이죠. 자, 그러면 학생의 학습권은 권한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예요. 아시겠어요? 교사의 수업권은 권한이고 학생의 학습권은 권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권한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헌법 31조 사항이 교사의 교육에 대해 수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교권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지만 교사의 개인으로서의 인권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교사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다. 충돌이 일어나죠. 이런 충돌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권리 사이의 충돌이 아니라 권한과 권리의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만 있겠냐? 아니죠.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있는 거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충돌이 거의 없거나 아주 극소화되어 있는 상태. 가장 거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사에 대한 존중감,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권위가 높을수록 이런 충돌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면, 아니 선진국에 방문하게 되면 꼭 이렇게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보거든요. 보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표현을 자유롭게 맡겨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해요. 하는데 거기에서 따라야 될 기율 있죠. 이건 엄격하게 따르도록 해요. 지난번 하와이 갔을 때 봤어요. 어느 수업 시간 들어갔는데 그 학교에서 금기사항이 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학생이 대답을 하죠.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학생이 저거 틀렸어. 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학생의 의사 표현의 자유 그리고 학습권, 인간의 정오 가치가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경우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선진국 수준으로 교사에 대한 존중감, 신뢰, 권위 이런 것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도 정말 자유롭게 수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권한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인권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자신의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보다 더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 선진국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 이 선생님에게 전화하겠어. 가장 무서운 말.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선생님 노력하시고 우리 학생님 노력하고 말이죠. 해야 된다. 아직은 저게 좀 부족해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생 교육 분야에서 전북교육청보다 앞서 있는 지역이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교재까지 만들어냈어요. 그 교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고등학교 여기 혹시 민주시민교육학교에서 그 강좌 받아본 학생 있어요? 없죠. 거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그 교재를 지금 사용하는 게 좋겠다 권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그 민주시민 교육, 인권의 주체로서의 교육, 이것은 특정 교과목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과목의 경계를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교과목에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미술 시간에 어떤 학생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다른 학생이 오면서 저런 것도 그림이라고 그리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인권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야 맞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러니까 이 학생 인권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은 전 분야의 전 교과에서 이렇게 골고루 일어나야 되고 교과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비중이 높아지는 교과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사회교과 여기서 있겠죠. 그래서 그걸 더 확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마음 먹은 것처럼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래서 금년에 전북교육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우리 전북의 교육도 질문이 있는 교육으로 가야 한다. 일방적으로 듣는 교육이 아니라 왜 그러는가요? 어째서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 질문이 없는 교실은 결코 거기에서 지적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지적 성장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적 성장하면 동시에 인격적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북교육청이 이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선생님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있죠. 이것이 다른 시도보다 전라북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고맙게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놀랄 거예요. 현장 가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요즘에 다 놀죠. 그리고 일단 일과 시간 끝나면 놀잖아요. 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질문 있는 교육을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삶의 출발점은 그거라 봐요. 왜라고 물어보는 거. 왜라고 물어보는 거. 김상환 교육감이 뭐 이렇게 몇 분 특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 하는 거. 그냥 여기서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딱 흡수하는 것. 내가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그래? 그런데 저건 뭐지? 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해요. 그걸 딱 내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게 아니고 쭉쭉 잡고 있다가 이것 봐? 이건 뭐야?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학생들이 그 지적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것도 있죠. 명확하게 한 거, 학생 인권조례 만든 거, 명확하게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 만나는 거 있죠. 이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죠. 성격도 있죠. 근데 학생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선생님들도 만나서 이렇게 인권이라든지 헌법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김성환 교수가 헌법 이야기를 떠있고 할 거예요. 우리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해서도 그런 걸 강의를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감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쭉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학생인권교육센터 있죠? 거기서 그런 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규범적으로 규범 조례, 또 제도로 학생인권센터, 교육인권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교육의 대상은 교육관도 대상이에요. 인권교육의 대상이에요. 지금 나 자신도 그동안에 뭐 인권 전문가, 헌법 전문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 한국인 인권 DNA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실수해버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또 외부에서도 많이 그런 특강 강사들이 오시고요. 그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아시죠? 다시 한번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PP예요. 베이스드 러닝. 이게 뭐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에요. 줄여서 프로젝트 학습. 그러니까 이게 교과를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 내에서 수지를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와 교과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동일 교과 내에서도 단원과 단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시민 있죠? 민주시민 교육을 영생고등학교 2학년 전체가 한다 그러면 2학년 전체가요 민주시민 교육 교육 과목을 가지고서 1년을 쭉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 들어가겠어요? 사회 들어가겠죠. 또 뭐 역사 들어가겠죠. 국어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니까 국어 들어갑니다. 국어 들어가요. 영어는 어떨까? 영어 선생님한테 아니 영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필요하죠. 영어 하는 거죠. 이거 인권을 음악적으로 표현해서 곡을 만드는 게 있나요? 예?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아돌프 히틀러 치하에서 미술가들이 어떤 활동을 했나요? 예, 그때 사실 처음 나왔던 것이 미술 역사에서 처음 나왔던 말이 그 참여예술이란 말이 그때 나왔어요. 참여예술도 예술이야. 그 문제제기가 그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참여예술도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학생들이 사회 시간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쭉 연결지어서 하나의 흐름을 쭉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시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넓어지는 거야. 분절적 시야에서 통합적 시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민주시민 그것을 파악하는 데만 끝나냐?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야,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PBL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그 PBL을 적용하고 있어요.